네, 시황센터 알아보고 왔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보합에서 색을 왔다 갔다 바꿔 끼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었던 코스피 현재는 다시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요. 24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88.34포인트로 여전히 1%대 상승, 오늘 제약바이오의 강세 속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스닥에서 중소형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마감까지 고민되는 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을 드릴 수 있을지 첫 번째 MH 에탄올부터 보겠습니다. 주류값, 소주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뭐 6,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죠? 네. 더 이상 서민들이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주류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가격까지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 에탄올은 오히려 웃고 있는데요.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오를 주셨고요. MH 에탄올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관련주들,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당분간 이 역할을 하게 될지요?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모두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에탄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소주 판가를 인상하는, 소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판가를 인상을 해서 판가 인상한 만큼 충분히 또 기업 실적에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도수가 점점 낮아지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빨간 거 한 병을 마시는 거라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14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에 한 병이 지금은 거의 두 병을 또 마셔야 되는 그런 애주가들에게서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취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네. 소비량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주류 판매가 사실은 지금이 비수기예요. 예, 여름에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을 때 이제 성수기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 현 구간에서 이제 비수기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동반해서 올라간다. 당연히 이 흐름들이 성수기에 돌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으로 이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MH 에탄올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사실 오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습니다. 저는 이게 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왜냐, 만약 이 종목들이 오늘 장대 양봉 혹은 양봉을 꽉 채워서 마감이 되게 되면 내일 갭상승 이후에 또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차라리 오늘 윗꼬리가 달려주면서 그동안의 악성 매물들이 일부 좀 출현이 됐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고 낮은 가격에 한번 사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오늘장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능도 하다라는 면에서 상승이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정식 대표님도 오를 똑같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뉴스에 팔라라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뉴스가 나왔기에 오늘 분명히 매도하신 분들이 그래서 많았을 거란 말이죠.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저도 최근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조금 기다리면 단기적인 상승력 한 번 정도는 더 주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일단 오 의견 드렸고요.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일단 이 MH 에탄올의 실적이 지난 2020년 이후로 조금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 그리고 매출액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쌀 등 이런 게 곡물 이런 가격들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주정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가동률은 생각보다 조금 그렇게 많이 가동되지 않는 한 80% 정도대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슈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여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 대략 이제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한번 크게 만든 후에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쉬었다가 움직이는 추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로 많이 내려온 측면이 있어서 여기서 시세는 대시세보다는 좀 단기 시세,
짧은 시세를 노려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H 에탄올 온대 단기적인 입장에서 박정수 대표님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OX 볼게요. DY 파워인데요. 유압 실린더 공급 호조 소식에 오늘 4%, 3%가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Y 파워도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같이 동참해 볼까요? 의견 주시죠. 여기도 오로 일치가 됐는데 DY 파워 이 공급 호조 소식에 매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산업이라든가 업황에 대한 매력도가 보이십니까? 네,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압 실린더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실적이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좋아졌습니다. 과거 2019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259억밖에 되지 않았던 기업이 2021년에는 422억까지 연 영업이익이 증가됐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2022년에는 그래도 2021년 대비 영업이익이 다소 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이런 지속적인 흑자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인데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지속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자본 총계는 한 2,42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 수준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또 우리나라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나 두산현대인프라코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 DY 파워도 같이 동참해서 상승 랠리를 지수 상승력과 맞물려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리고 앞으로 터져나올 네옴시티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이런 대규모 인프라 공사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적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DY 파워도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SBS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사실 저희는 이 회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워낙 뜨겁다 보니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다음 타깃으로 뭐 SBS를 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에 SBS에 집중하는 게 아닌 이 행동주의 펀드의 뭔가 다음 타깃을 우리도 같이 눈여겨봐도 되는 건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매수 의견은 X를 주셨는데 최근에 뭐 그런 루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돌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약바이오 쪽을 노린다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또 SBS가 꼽혔네요. 일단 만약에 오늘 이 현 시간의 차트의 모양이 양봉이라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붙어볼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뉴스들이 혹은 루머가 이미 노출이 됐고 그리고 나서 갭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일단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을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수천 종목에 대한 이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SBS라는 기업의 재료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것만 보는 게 좋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SBS라고 하는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가를 트레이딩함에 있어서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낮은 위치에서 사거나 혹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저는 많기 때문에 저는 기업 본연의 가치가 아닌 이러한 루머성으로 움직이는 거에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SBS는 과감하게 저는 X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네. 다음 타겟이라 되더라도, 할지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접근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X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오늘의 마감을 산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돌입했는데요. 한번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 키워드부터 볼게요. 힌트를 보시면 김태성 팀장님은 엔젤 투자와 관련된 건가요? 엔젤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젤주 네. 그리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 확대 로봇과 관련해서 또 모멘텀 있는 종목 갖고 오셨어요. 열어볼게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 두 종목 갖고 오셨네요. 일단 신성 델타테크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스맥이라는 종목인데요. 스맥이라는 종목 갖고 오셔서 죄송해요. 네. 마감을 산다 종목 스맥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김태성 팀장님은 네, 아가방 아가방 컴퍼니 맞으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을 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 확대로 좀 주목을 해본 이유가 최근 이렇게 좀 자동화, 로봇 자동화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은 많이 자동화됐고 자동차 쪽도 서서히 이제 자동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 이 폐배터리 관련 투자가 또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규 공장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받게 됨으로써 앞으로 향후 이 스맥이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 2021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만들어냈다가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급격하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23년에도 대규모 흑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공정 자동화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폐배터리 공정 자동화 분야와 그리고 자동차 섹터 쪽의 공정 자동화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어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난 2월 9일부터 이제 지속적인 이제 매수에 강력한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200원 이하로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1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낸다면 2,500원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돋보이고요. 여기서 시세를 좀 강력하게 뽑아내 준다면 2,700원 정도 자리까지 더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감에 저희는 스맥을 오늘 공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고요. 김태성 팀장님의 아가방 컴퍼니 엔젤 어떻게 연결해 볼까요? 일단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혹은 산업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정책이 가장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또 트렌드가 정부 정책이 밀어주면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하는 그리고 단기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에 대한 혜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례안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으로서의 이제 모멘텀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정책만 기대하기보다는 결국 기업은요 돈을 벌고 있느냐 혹은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재작년 그 매출을 뛰어넘는 작년 한 해 이제 매출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총 매출도 뛰어넘었고 영업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성장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가 또 폭발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도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동안에 쉬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소외받았던 섹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 구간에서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3,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 구간에서 만약 올라가게 되면 4,500원이라는 이 매물 구간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5,000원까지의 매도 목표가를 잡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5,000원, 손절가 3,500원, 아가방 컴퍼니까지 저희는 마감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코스피는 2,452.48포인트.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선 뚜렷한 대장주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IT 중에서 삼성전기라던가 LG 디스플레이가 상승을 그래도 버텨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61% 상승한 788.07포인트. 제약바이오 그리고 몇몇 2차 전지주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수 대표?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저는 좀 LG 디스플레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2년에 영업 적자를 2조 원대를 만들어냈었는데 올해 들어 저점을 다지고 좀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력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 같은 외인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력은 아무래도 이제 올 하반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또 이 TV 시장이 많이 좀 침체가 되었지만 이 OLED TV 패널 시장은 7.8% 성장을 할 것으로 올해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3월까지 이 LCD 라인을 공격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OLED 매출 비중을 60%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이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시장 점유율 LG 디스플레이가 대략 한 65.9%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거기다가 마이크로 OLED 쪽도 슬슬 이슈화가 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LG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반등력을 유지하면서 주가 회복을 만들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한 2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함께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턴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5%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동시효과 특징주 뭘 볼까요, 김태성 팀장? 나 오늘 LG그룹주에 또 필적할 만한 그룹주는 한미그룹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마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그동안에 쉬었던 숨골랐던 제약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이 그룹주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실적을 돌파해낼 수 있는 기술력 혹은 판매고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굉장히 또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중국의 이제 락다운 때문에 결국 이제 매출에 대한 실적 부진이 좀 이어졌지만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소비가 다시금 풀려가고 있고 또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계열사인 북경 한미 쪽에서 실적 전환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의 상승세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더욱이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고 이 자동 약 제조 기업 설비를 만드는 JVM도 계속해서 이제 높은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장 불확실성으로 좀 안고 있었던 제약바이오주들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의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약품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가 쏘아올린 공 때문일까요? 덕분일까요? 일단 이 쇼커버링까지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폭이 더 강해졌고 코스닥을 이처럼 끌어올려줬습니다. 업종지수로 봤을 때도 제약업종이 코스닥 시장 내에선 4에서 5%나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 외 IT, 2차 전지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